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중장년 특집으로 꾸며가는 날이죠. 중장년 추천 직업 주택관리사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주위를 둘러보면 주택, 그다음에 거주지 항상 많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택과 주거지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 아주 생소하긴 한데요. 여성 중장년층한테 굉장히 인기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현장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 직업을 가지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수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든 잘할 수 있는 자신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세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50대 나이에 경력 16년 차 관리사무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주택관리사를 모셔서 과연 직업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중장년 특집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 잠시 네. 저희끼리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제가 월요일에 드렸던 질문을 소장님께도 드려볼게요. 네. 소장님 그거 아시나요? 뭐요? 올해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올해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네. 기억에 남는 소장님만의 성과 이런 거 있을까요? 성과. 일단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인 면과 그다음에 좀 일적인 면 네.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면은 저희 집에 남자가 3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남자의 꿈과 좀 진로를 정했다는 거. 오. 그래서 제 남편이 새로운 꿈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직장을 그만두게? 네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잡을 찾기 네. 위한 지금 과정에 있고요. 이 악무신 거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줬다는 멋져요. 거. 네, 네. 인생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요. 네, 새로운 인생 2막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또 이제 개인적인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적인 면은 사실 제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 1월부터 올해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합류해서 한 달에 2번 우리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특한 스스로 네. 그게 좀 성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월요일부터 그녀가 돌아왔다를 다 성과로 꼽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요. 역시 우리 네. 방송이 최고예요. 그러면 뭐 성과도 있지만 네. 돌이켜보면 좀 아쉬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워킹맘이잖아요. 네. 이제 집에서의 엄마의 역할, 또 네. 이제 주부로서의 역할이 사실 조금 이제 미흡한 점이 있죠.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저희 집은 아직도 겨울이에요. 추우세요? 아니, 겨울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 봄 준비를 못한 거죠. 겨울의 흔적들이, 뭐 이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품들이 네네. 정리가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우면은 좀 이제 봄맞이, 여름맞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렇게 정리정돈이 조금 이제 미흡했다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큰아이가 엄마 아직도 우리는 겨울 이불이. 더운데요, 지금. 곧 겨울도 올 거고. 그럼 네. 겨울 되면 기다리는 미리 거죠. 하시는 거죠. 그럼요. 아유, 네, 그럼요. 네. 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 참 뭐 네, 많이 네. 들리고요. 또 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는데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계가 정부와 손잡고 5만 개 점포에 무인 계산대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사실 심각한 인력난 네, 때문이라고 네.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 기계가 이제 사람을 점점 대신한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편의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첫 무인 편의점이 오픈이 됐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편의점당 7명의 인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무인 편의점도 이제 우리나라가 도입이 되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우려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반복된 그런 인력은 충분히 이제 기계화 산업화 가 이제 대체가 되면서 직업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렇다고 이게 당장 모든 산업에
도래가 돼서 사람이 바로 없어지고 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편의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단순 계산하고 뭐 이런 인력은 필요 없어지지만 뭐 상품, 뭐 입고라든가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백룸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순 업무가 없어지면서 좀 질적인 면이 향상된다. 그래서 단순 반복된 일은 우리가 그 일은 줄이면서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산업군에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를 좀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네네. 요소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기계가 대체할 분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분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네, 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 결국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사람 손, 네, 이 네,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형태들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1차 산업, 2차 산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이면서 네, 네, 수공예,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예술 분야, 창의성 분야, 이 노동 맞아요. 집약증 분야 이런 부분은 이제 배제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이제 부분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계가 쉽게 대체하기가 네, 네, 않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팅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향상시키고는 있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일부 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야도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사람과 사람 중심으로 네, 네. 가는 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웃음 치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됐더라도 이 유머 감각이라든지 그럼요. 이 코드는 네,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대화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직업들 네. 이런 직업들은 계속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네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박사님 의견과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진짜 단순 반복적인 직업은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손으로 할 그렇죠. 수 있는, 네.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뭐 레크레이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상담. 맞아요. 네, 그리고 돌봄. 네. 이게 아이 돌봄이 있을 수 있고 노인 케어 이제 그렇죠. 앞으로 네 노인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직업군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맞으면 또 새로운 직업군들이 그럼요. 생기는 네.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기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니까. 사람이고 그럼요. 기계를 작동을 네네. 하는 것도 또 사람이거든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그럼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혹시 몇 살인지 알고 계세요? 100살? 백사는 한 2030년도부터 이제 들어간다 그러겠죠. 그러죠. 네네. 한 80, 한 2? 2, 3 그 정도?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하는데 멀지 않은 미래 아, 100세에 그럼요. 도달을 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버 산업이 굉장히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중장년 구직자들이 도전할 만한 실버 산업 직업 분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이제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반려동물을 네. 케어하는 좀 이런 직업군들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는 결혼 상담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결혼해주는 결혼 상담사, 이제 좀 지나서는 이혼을 잘해주는 이혼 상담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결혼, 이혼하지 않고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만 자신의 삶을 즐기는, 그래서 이 결혼 상담사, 예. 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하나 각광받는 직업군이 좀 상생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면서 정말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케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좀 노인 케어 관련한 그게 이제 말벗이 될 수 있고 네네. 건강이 될 수 있고 마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노인을 케어하는 직업군들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직업군들이 네네. 앞으로
전망 있고 또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어르신분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니도 나이 먹으면 내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 많이 하듯이.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 중장년층 여성분들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 있어가지고 실버 산업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발달된다 맞아요. 하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발달되기까지는 한 제가 봐도 한 20, 30년은 좋게 더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단지 네. 그 기간이 얼마큼 빨리 오느냐가 이제 관건일 네. 것 같은데 제가 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치매 예방 전문가 맞아요. 쪽. 네, 네. 어찌 보면 이거는 꼭 노인층이 아니라 중장년층에도 네, 이제 네, 치매가 네, 네.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치매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가 문화 프로그램, 네, 네, 이런 네.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치매와 여가 놀이 이 두 개를 좀 분리하셔도 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버 산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과 상담과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니면 사람과 사람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 중에서는 바로 이 복지에 네, 관련된 이 실버에 관련된 장난감. 음. 실제로 이제 애들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어르신분들, 노인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복지 연구가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네, 네. 관련된 이제 상담이라든지 또는 이런 세일즈, 이런 판매 네, 이런 네. 쪽도 한번 맞춰주시면 됐고요. 우리 뭐 캐리와 뭐 친구들처럼 네, 네, 네. 뭐 방송도 하지만 맞습니다. 중장년층 분들도 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럼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노인층,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놀이 문화를 맞아요. 가지고 소개해 줄 네, 수 네. 있는 이런 직업군도 나름 재밌게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기저귀 애들 네, 유아 네, 네. 기저귀 산업보다 어른들의 맞아요. 기저귀 네. 사업이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두 싶습니다. 분이 네. 머리띠 쓰고 함께 방송하시는 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소장님이 보시기에 네, 단독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의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단독에 비해 좀 뭐 유지 관리비가 좀 적게 든다.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나의 어떤 독립성, 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데 우리 요즘 층간 소음 그런 맞아요. 이야기 굉장히 예. 많이 하잖아요. 뭐 층간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시야 확보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뭐 일조라든가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좀 피해들 좀 이런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하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공동 유지 비용들이 또 이게 맞아요. 만만치가 네. 않거든요. 네. 가끔은 나랑 상관없는 비용들이 이제 관리비 내역에 막 들어 있으면 내가 꼭 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 이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굳이 꼽자면 단점이 아닐까.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직업이 바로 주택관리사인데 네, 중장년 여성들이 주택관리사에 도전할 때 고려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요. 이제 이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거든요. 함께 일하는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입주민들과의 소통이 또 그렇죠. 굉장히 네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민원인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제 소통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역량이 있구나 없구나를 결정한다는 네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워낙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용기를 내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커뮤니케이션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관리비 내고 회계 맞아요. 네. 특히 여자분들은 이쪽 수리 계산 이쪽 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계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쪽으로 조금 약하다 하신 분들은 따로 뭐 회계라든가 또 뭐 소방이라든가 전기 또 이쪽도 다 연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 분야들도 조금씩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전문성도 확보하면서 네. 앞으로 조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주택관리사라는 부분은 이 건축법하고 공동주택법 관리법이라든지 법적 제도에서 의무 채용이 되면서 네. 이 혼자만의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그 관련된 입주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시나리오, 소통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네. 이런 협업 중심의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된다.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일 네,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롱면허, 우리가 화요일 날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무 경력들을 좀 더 많이 익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보수, 즉 시설, 특히 여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설 분야, 이런 분야에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관련해서 자신감 있게 우리가 도전을 해야지 무작정 그냥 자격증 취득하고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이런 네. 희망은 안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이 고려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이 근무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주인공의 하루를 살펴보면서 주택관리사들의 업무를 간접 체험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이오키 관리사무소장. 아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그녀의 하루는 다양한 서류 처리 업무부터 시작됩니다.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부분을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 꼼꼼하게 서류로 남겨 관리하는 것도 관리소장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입주민들이 보통 관리사무소에 바라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오시면 차 한잔 하시면서 이제 편하게 민원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들어서 잘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제일 또 바라는 바기도 하고요. 가정 세대에 있는 조그마한 민원도 다 봐주시기를 원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업무에 또 나름 직원들이 서비스 차원으로 일들을 세대 안의 일들도 많이 해주고 그러고 계시죠. 나무 전정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오키 관리사무소장. 이렇게 나무들마다 제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합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작업 중에 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작업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워낙 베테랑이긴 한데 그래도 조심하셔요. 밑에서 잘 잡아줘야 돼. 그 주택관리사 업무가 지식이라는 게 깊이보다는 넓이를 많이 요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모든 다방면에 다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일반 상식선의 전기라든지 시설 쪽에 이제 한 곳에만 편중된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제 모든 면에서 다 같이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진행이 되는 업무라서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전기안전 점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업무인데요. 미리 점검 차원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직원과 함께하면서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하죠. 편리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전기.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돌아갑니다. 전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보통 일주일 주기로 하고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주로 누전 체크를 할 때 감전되지 않도록, 감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감전하고 혹시 금속 부품을 잘못 돌려서 쇼트나 뭐 이런 것 중점으로 봅니다. 전기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배관 관리 역시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간인 만큼 한쪽의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입주민이 보지 못한 부분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주택관리사 업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공사가 있거나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상하게 공지를 통해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뭐 변기 부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수구 막힘 이런 게 자주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제가 수시로 이제 교육을 해서 무조건 일이 생기면 방문해서 해결해드리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같이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주택관리사 이옥희 관리사무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들 둘과 손자, 소녀 셋을 둔 50대 엄마이자 할머니이고 주택관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할머니라니 야. 믿기지가 아유, 않는데요. 그러게요. 네, 너무 젊은 할머니시네요. 네, 자,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선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에 대한 답변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중장년이란 땡땡이다. 적어주시죠. 네. 네. 직접 읽어주시죠. 잘 익은 묵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40대에서 60대까지를 중장년이라고 뭐 한다는데 네. 제가 만으로 올해 58세입니다. 물론 뭐 12월 생일이 11월 이렇게 해서 좀 만으로 많이 땡겨지긴 했습니다만 잘 익은 묵은지의 이제 장점이 돼지고기가 됐든 고등어가 됐든 또 닭고기 모든 재료를 아우르기도 하고 맛을 더하죠. 또 묵은김치 고유의 맛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제가 이 중장년에 있을 때 묵은지처럼 자기 개성을 살리는 그런 나이도 됐고요. 또 숙성된 맛을 낼 수 있는 중장년에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잘 익은 묵은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네, 이게 전 그러게요. 침이 고이죠? 저도요. 고등어 묵은지 막 이러니까. 네. 장독대 그쵸, 그쵸. 아. 우리가 이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에게 직업이란 땡땡이다. 적어주시죠. 예.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일반 직장인들은 은퇴할 나이죠. 뭐 네. 57세부터 60세, 뭐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났다고 해도 60세 정도면 거의 중년인데요. 일반 나이로 하면 제가 올해 60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합니다. 이제 뭐 직장이 있으니 네, 즐거운 네. 일이고요. 나가서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든지 시설 관리를 한다든지 입주민을 대하면서 굉장히 그 업무 자체에 그 이제 말하자면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중년으로서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표정이 이미 지금 맞아요. 행복함과 뿌듯함이 엄청 이렇게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를 시작한 후 이것이 달라졌다. 적어주시죠. 예. 중년의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손자도 있고 이럴 정도 되면 결혼 좀 일찍 했겠죠. 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직장 생활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집에서 아이 기르고 생활하면서 상대적인 빈곤도 많이 맞아, 느끼고 맞아. 네.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이래서 많이 이제 속상하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주택관리사들 이제 서울시의 그 여성회장직을 맡고 있고 또 봄가을 워크숍도 통해서 여성주택관리사님들에 대한 그 이제 친목도 도모하고 취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네. 또 매년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사를 해서 또 주변의 이웃도 같이 살펴보는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택관리사들의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소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택관리 시작하면서 노년도 대비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한 중년의 삶이 저에게는 바뀐 겁니다. 네. 정말 멋진 키워드 남겨주셨습니다. 네, 잠시 키워드 토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꽤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네. 직업의 매력은 뭘까요? 중년 여성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도 43세에 주택관리사를 시작했고요. 네. 가사 일과를 기르다가 이제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이 없는 그 이제 주부들은 사실 나가서 일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가 전문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택관리사 그게 바로 이제 매력인 거죠. 제가 오늘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합격해서. 네. 근데 이게 한 17년 정도 걸리는 네. 이
그 시기 때 이거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것만 하더라도 지금 네. 진짜 육망직업 그럼요. 잘 잡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후배들도 있는데 그 이제 사실은 뭐 선배들. 네. 나이는 저보다 이제 어리지만 더 먼저 시작한 그 이제 선배님들이 있으니까 네, 네. 저에게도 그런 길이 이제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이제 남녀 급여 차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택관리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네, 네. 아주 없진 않지만 그래도 타 직종에 비해서는 급여 차별이 적은 게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니 우리 소장님이 약간 포스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회장직도 맡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제가 주산이 구단입니다. 아. 네, 이제 이쪽 상업학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선수 생활을 오래 했었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융결제원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은행지로관리소라고 네네, 시작을 네,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기생으로 이제 취업을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뭐 2년 정도 근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바까지 하면 5년 되겠지만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한 2년 정도밖에 근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이제 아는 친구 형부가 이제 뭐 저도 이태원 쪽에 높은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네, 네. 한 60% 이상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그쪽에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좀 해봐라 이런 제안을 받아서요. 이제 뭐 개인 비서 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정도의 역할을 맡아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있고 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과장 일을 하면서 뭐 주차 문제, 관리비, 부가 문제 이런 거는 일찌감치 관리소장으로서의 이제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 그때. 경력을 먼저. 네, 실무 경력을 먼저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시설도 일반 아파트하고 많이 다르지만 그 뭐 급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그렇죠. 어디나 비슷비슷하니까 네, 네. 그때 본 기억들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어제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이런 관리사무소 맞아요. 이런 데서도 네, 네. 참 경험을 쌓아봐라. 맞아요. 네. 라고 했던 너무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 주택관리사를 본격적으로 네.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이제 그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제 근무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잠깐씩 해왔었는데 막내 아들이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제가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하다가 그 이제 사업이라고 물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딱 IMF가 왔을 때입니다. 하필.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안 해보던 사업이라 이제 뭐 쫄딱 망했죠. 생활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직업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지인이 관리사무소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이거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이 괜찮은 것 같은데 공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2000년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2001년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주택관리사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딩 관리하는 네. 데서 일을 하신 거랑 또 결혼 전에 하셨던 일들이 네. 실제로 지금 하는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아무래도 금융 쪽 업무는 회계 쪽에 많이 도움이 네, 되고요. 네. 이제 기본으로 또 잘하는 이제 업무였고요. 그다음에 이 관리 일은 그 이제 사람 상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인적 관리가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른 뭐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 그야말로 거기는 뭐 상가도 오피스텔도 많은 그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때 당시는 뭐 공인중개 사업이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을 때라 관리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그 뭐 주거를 이렇게 정해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실질적으로 뭐 내주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같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부분을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바쁘시죠, 소장님? 많이 바쁘죠. 네.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좀 일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떼서 보면 좀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주 40시간 근무제를 똑같이 네, 시행합니다. 네, 네. 이제 오. 저희 아파트는 좀 특별하고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제 토요일 날 그 저하고 격리주임, 뭐 설비주임, 기전주임 이렇게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토요일은 교대 한 근무. 번씩 교대 근무를 하고요. 그 대신에 그 이제 부족한 시간은 동절기에 시간에서 좀 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업무 때문에 못하는 일들은 이제 주말에 다 몰아서 합니다. 아. 이제 소장님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는 제가 이제 저녁 때 이제 시간 내서 동영상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 공부도 했었고요. 이제 관리 일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그쪽 일도 이제 공부도 했었고요. 자격도 취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부족한 부분을 시간이 많이 날 때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몰아서 한꺼번에 일을 봅니다. 네. 보통 9시 출근해서 6시, 6시 퇴근입니다. 퇴근이시죠? 네. 네. 6시간. 정시 출근에 칼퇴근. 사실 이런 직업군이 별로 없죠. 칼퇴근합니다. 저희들 어느 분들은 뭐 너희가 공무원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저희가 오랫동안 남아서 일 처리 제 시간에 못 하고 주민들의 전기 써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제 시간에 제대로 일하고 네. 시간 되면 퇴근하죠. 저녁 있는 멋지네요. 삶. 그러니까요. 가능한 네. 직업이네요. 멋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분들 대상으로 업무를 좀 많이 하시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로 입주민 대상으로 네. 합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는 이제 복합상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개 동 중에 3개 동이 복합상가입니다. 네. 그래서 상가 점주들도 또 상가에 그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같이 관리가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그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상가 번영회라든지 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네. 이제 따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워낙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 이제 시설 구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같이 아파트 입주민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네. 이 많은 일들을 하실 건데 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가 있다면 어떤 업무를 듣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그 이제 회계 관리, 시설 관리, 직원 관리, 네. 입주민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업무가 해당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입주자 대표들이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진행합니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의결사항이 안건이 있으면 의결사항을 진행하고 그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게 이제 저희 주택관리사들이 하는 일이죠. 네. 공사가 이제 새로 생긴다던가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입찰 관계 서류를 모두 이제 정리해서 입찰을 실시하기도 하고 네. 또 직원들에 관한 모든 업무 파트별로 제대로 이제 업무를 숙지해서 직원들에 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또 입주민들의 민원도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네. 저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신 거예요. 네, 그렇네요. 다 중요합니다. 혹시 같이 근무하시는 분 몇 분 정도 같이 계시나요? 지금 저 빼고 15명이 근무합니다. 이제 관리실에 격리 주임 한 분 계시고요. 설비 쪽, 전기 쪽 한 분씩 주임 계시고, 그다음 경비분 A조, B조 8분 네, 계시고요. 저기 청소하시는 분 4분 계셔서 굉장히 많군요. 총 15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택관리사로 이제 거의 이제 대목격 그런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 혹시 첫 출근 주택관리사로 첫 출근할 때 우리 예. 생각만 해도 좀 긴장되는데 네.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주택관리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네, 네. 그 해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격리로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업무 뭐 방향이라든지 뭔가를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파트 있을 때 하고 이제 이쪽 지금 처음 첫 출근할 때 그 아파트하고 많이 다른 점이 뭐였냐면 처음에 조그만 종로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였어요. 이제 세대가 처음부터 큰 세대를 맡기진 않습니다. 그렇죠.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그만 세대를 이제 출근하게 됐는데 늦은 가을인데 감이 다 떨어질 정도의 이제 그런 계절인데 감나무 밑에 떨어진 감도 있고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감이. 근데 그 전에 이제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는 있기도 전에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지나가는 입주민께 오늘 처음으로 근무하는 그 이제 처음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여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면서 이제 단지를 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소장님 저거 빨리빨리 따서 직원들하고 같이 드세요. 더 떨어지면 아까우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전 아파트랑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됐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할 때 그 아파트 성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성향 또는 뭐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똑같은 관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춤형으로. 좋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초보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초보들이 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보 소장님들이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저부터도 이게 이제 그 직원들 관리한다거나 이럴 때 각자의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죠. 중년 여성으로서 이제 시험 봐서 합격은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처음 보는 시설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지금은
시험을 보고 나면 그 협회나 이런 쪽에서 사전 예비 소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이제 현장에 나가도 웬만큼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먼저 시작하신 분들 뭐 찾아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뭐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제 간접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저도 일을 했죠. 그래서 특히 처음 하는 뭐 도색 공사를 한 적이 있어서 처음 나간 그 아파트에서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분야죠. 저한테는 관리소장 업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일하시는 분들도 이게 초보구나 싶어서 좀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경향도 있어요. 보이거든요, 초보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 참 시간에 막걸리를 많이 드시고 취해서 이제 줄을 타고 올라가시는 부분을 강제로 제가 이제 중단을 시켜서 이제 보낸 적도 있었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작업을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기 같은 걸 맞추려고 강행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 밑에 이제 주차 같은 경우는 비닐을 다 깔아서 뭐 덮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주변의 아파트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페인트가 바르면서 다 날려서 타 아파트 차량에 묻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죠. 초보 소장으로서는. 일단 주택관리사를 이제 찾아오는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베스트 3 정도 세 유형을 한번 불려보시죠. 지금 이렇게 말씀들 하셨지만 그 관리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좋은 일로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사항을 가지고 주로 오시고요. 또 이렇게 이제 뭐 공고를 진짜 빌리러 오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맨 먼저 그냥 마구잡이로 우기는 입주민. 그냥 뭐 그분들은 그냥 본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오셔서 절대 남의 말을 들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하고 공용부와 전용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입주민이 계세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원래 그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라도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면 사실 직원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르신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시는 부분에는 등 갈고 이런 부분도 이제 불편하시니까 직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가서 이제 해드리고는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관리비 내는데 왜 이건 안 해주냐. 이렇게 와서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이제 관리비 내니까 다 해줘야 된다라고 우기시는 세 부류의 주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입주 민원에 관련돼 엄청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응대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사실은 그 입주민들은 잘 경청해 주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서 일단 들어오시면 자기 말을 일단 잘 들어줘야 된다고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대답할 걸 찾거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잘 들어주면서 아 이분이 뭔가 이제 뭐에 불만이어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물론 충분히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드려야 될 상황도 발생하곤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경청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 또 그 이제 직원들이 혹시 잘못했을 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제 뭐 세대 방문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비실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뭐 청소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제 민원이 올 때 한마디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하면 더 이제 화를 내시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직원들 다시 교육 잘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대신에 그 업무들을 제가 이제 잘 파악이 돼서 이제 직원한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라라고 이제 교육을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은 건으로 민원이 다시 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일이건 베테랑으로 이렇게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을. 그러길 원하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소장님 워낙 이제 경력도 있으시고 이제 프로답게 하시다 보면 돌발 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돼도 워낙 잘 처리하실 것 같은 이제 초보 이제 주택관리사 분들 굉장히 이제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는 업무 중에 해보니 이런 게 자주 발생이 되더라 돌발 상황에 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는 이제 워낙 오래된 시설물들이라 이제 세대에서 물이 샌다거나 이런 누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거 열심히 저 대본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입주민 찾아오셔서 화장실 쪽에 물이 많이 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곧바로 이제 직원을 투입시켜요. 일단 가서 봐야 되니까 세대 아니래도 가서 보니까 자 위층에 물이 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끼리도 서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제 위층 아래층 잘 몰라요. 모르고 네. 다 네. 모르고 이제 계단식인데도 불구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가서 일단은 이제 세대 연락드려서 이제 주민이 오시면 가서 이제 쳐다보니까 이제 수도가 누수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항상 겪는 일이고요. 그쵸, 그쵸. 뭐 하루에 한 두세 건 이렇게 겪어요. 근데 이제 공동관이 이제 새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0세대를 저희가 이제 지금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물탱크가 잘못됐을 때 하중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은 물탱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수로 자연압으로 이제 물을 올리는 그런 공사들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10세대씩 한 라인에 10세대씩이 이제 살고 있는데 문을 다 개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수도 계량기가 요즘엔 다 복도에 네, 있거나 네, 뭐 네. 밖에 있는데 맞아요. 저희 아파트는 세대 안에 화장실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상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대 안에 계량기 전까지 배관을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이제 네. 그럴 때는 그 이제 10세대 전부 동의를 받아서 또 같은 네. 날짜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하는 네.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돌발 상황 하면 전기 정전이나 네, 네. 단수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희 아파트가 복합 상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상가에 근린시설이 있어서 음식점이 많이 네, 있습니다. 네, 한 네. 15곳 정도 음식점이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요. 뭐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을 다 사용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맞아요. 되고 이런 상황인데 네, 네. 단수가 딱 되면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관리할 때는 미리 뭐 어느 날 공사할 테니까 네, 하고 네. 이제 미리 공지도 하고 날짜를 맞춰서 진행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 그 수도사업소나 한전에서 이제 갑자기 그 돌발적으로 그렇죠. 생기는 있어. 거는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가분들 저한테 많이 쫓아오시고 이런 뭐 손해배상 네, 네. 청구한다고 하신 적도 많고요. 아, 그럴 때 사실 좀 네. 서류나 도구 같은 것도 항상 네.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서류나 도구는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이제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1년에 한 번 다이어리라는 거를 저희한테 네. 이제 지급을 합니다. 정회원에 한해서. 네. 이제 거기에는 그 이제 관리 업무에 관한 많은 그 정보들이 담겨 네. 있어요. 뭐 체킹 리스트들도 있고 이래서 뭐 행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들어있고 해서 이제 수시로 네. 보고 또 메모도 업무에 관한 메모도 그렇죠. 했다가 네, 네. 작년 요맘때쯤 내가 뭘 했더라 뭐 이렇게 궁금하면 그 수첩 작년도 거 제가 이제 다 모아놨거든요. 서랍에 네, 다 네. 들어있습니다. 네. 수첩들이. 그래서 역사네요. 예, 네. 그거 이제 읽어보면서 아, 요때쯤엔 요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이제 되짚어 보기도 하고 업무에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돌발 상황도 있고 적어놓기도 해야 될 네, 텐데 네. 업무를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로 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관련 업종 또 관련 그 직원들이라든지 입주민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분들에 대한 그 이제 그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이럴 때 대할 때 그 관리소장으로서 기본 태도가 네. 좀 다 다르게 정중하게 네, 이렇게 진행이 맞아요. 되어야 네, 네.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입주민한테 민원을 네, 받을 네. 때도 마찬가지고 관계 그 구청 직원들도 이제 저희는 제가 근무하는 데는 영등포 쪽인데 그 서로 업무 의논도 뭐 자주 하고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축 이제 네, 그런 네. 시설물이라서 네, 네.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서로 궁금한 점도 여쭤보고 뭐 그쪽에서도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 이제 시설에 관한 그 이제 뭐 잘못된 부분을 네, 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네. 그 사례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정말 이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죠. 층간소음. 예, 예, 예.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층간소음 참 어려운 문제고요. 아, 네.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사실은 블록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 오래된 이제 라멘 구조라고 하는데 예. 그 단열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아이고. 않아요. 그 층간소음이 특히 심할 수 있죠.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네. 뭐 무너지거나 이럴 염려는 전혀 없지만 네, 네. 이제 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뭐 이렇게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처리하긴 합니다. 이제 저번에 작년 정도에 그 아래층 이제
주민이 와서 이제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위층에 이제 한 7개월 된 아기가 있었어요. 7개월에서 한 아유, 그 한참 뭐 보행기라든지 뭐 이렇게 네, 그 맞아요. 아기들이 사용하는 그쵸, 그쵸. 기구들이 네. 계속 그 끌고 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는 그럴 거예요. 수 있죠. 본인이 이제 네, 잠도 네. 못 자겠고 더구나 밤에 이제 일을 하고 낮에 좀 쉬시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쉬고 싶어도 도저히 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정 아버님, 위층의 친정 아버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반대로 막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응? 이 정도도 못하고 사느냐 애 있는 집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큰 싸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따로따로 관리실에서 그분들을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층 주민한테는 우리 아파트 구조가 이렇다 이제 설명 잘 해드리고 어떻게든 이제 그 해결을 해보겠다 이제 얘기하고 네. 2층 세대 주민한테는 이제 또 따로 불러서 저희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네네.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소음이 발생됩니다. 이제 아기들이 이렇게 다닐 때는 매트 같은 게 요즘에 잘 나와 있으니까 좀 깔아주면 네. 아래층이 훨씬 소음이 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 해결된 건 네, 이제 네. 해결된 건이 있었고요. 네. 그런 건이 해결이 이제 강아지 때문에 주로 소음이 이제 맞아요. 예, 이제 반려동물. 뭐 네. 밖으로 일하고 나가시는 세대에서 이제 계속 뭐 네, 지저대고 이런 강아지 그렇죠. 소음으로 많이 네. 오면 참 그게 이제 제일 난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주인한테 전화해서 네. 그 어떤 부분으로 해야 이제 이게 그렇죠. 해결이 될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논하기도 하는데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조정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뭐 이웃사회센터라든지 네. 관할구청의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소개도 하고 이제 저희 상가 건물에도 그런 집이 딱 있습니다. 지금 한 칸을 반으로 나눠서 쓰는 집이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업종이 다른. 네, 근데 네. 이제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뭐 굉장히 그렇게 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네. 이런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군데가 있습니다. 5년째. 네. 이제 무지하게 좀 큰일인데 네. 그런 지금 방법들을 제가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저도 네, 숙제입니다. 예. 예. 우리 중장년 네. 우리 분들이 이 주택관리사를 할 때 좀 어려운 점은 어떤 걸까요? 여성들이 특히. 네. 예, 뭐 아무래도 뭐 집에서 살림하다 나온 뭐 주부들이 많죠. 네, 사실은 경력 단절도 오랫동안 됐었고 맞아. 네.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처음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이 업무 자체가 이제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네. 사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서툴고요. 네. 또 이제 법률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뭐 그 직원들 시설, 전기, 회계 뭐 이런 각종 소방. 업무에 네, 대한 네,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낯설어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이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업무 중간중간 저녁에 칼퇴근하고 네, 나서 네, 네. 자기가 배워야 될 부분. 저 역시도 이제 중간중간에 조경도 공부해서 조경 기능사도 자격을 땄고요. 이제 소방도 전기 쪽에 이제 네. 설비 쪽은 못 땄지만 전기 네. 쪽 공부를 해서 소방 전기도 이제 자격증을 땄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공부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네.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이뤄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컴퓨터 사용 또 SNS 이런 부분들은 네, 네, 젊은 네. 층은 잘하지만 저는 그렇죠. 아이들 중장년한테는 맞아요. 조금 네, 네. 따라가기가 어려운 네, 네.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또 힘들어 하시고요. 또 이제 다수의 입주민을 상대해야 되는데 대인 관계가 이제 원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맞아요. 네. 그 응대법 아까처럼 이렇게 응대법이 이제 본인이 이제 노하우를 자꾸 쌓아가야 되는데 초기에는 네.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그 이제 전문적인 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자기가 축적하고 나면 네. 이제 대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잘 될 맞아요. 것이고 네,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네, 좀 네.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길 수 있죠. 네. 네. 일단 주택관리사를 하시면서 네. 와 정말 이거는 정말 화가 났다. 또는 뭐 엄청나게 예. 진짜 슬펐다. 예. 뭐 이런 뭐 내용이 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제가 17년 동안이니까 네, 소개를 해주시죠. 많이 네.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파트 이제 화단에 비비추가 아주 이쁘게 잘 네, 이제 네. 자라고 있는데 아이들 수영시킨다고 이렇게 미니 풀 같은 아, 경우를 위에요? 예, 하초 위에다 얹어놓고 물을 받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은 이제 도로가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도로가에 그거를 했다 그러고 이제 일요일이니까 제가 없었고요. 월요일에 출근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막무가내로 왜 안 되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온 아파트가 시끄럽게 이제 떠들고 이렇게 돼서 네. 이제 관리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네. 못하게 하고 이제 네. 들어왔는데 남편분은 잘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관련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막 말이 안 네, 통하는 네. 부분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은 자기한테 이제 그거는 내가 관리비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룡 네,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공룡부와 전용 부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네. 이제 계시는 거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이렇게 제가 볼 땐 전혀 새지 않는 공간인데 네, 네. 이제 얼룩만 보고 물이 계속 샌다고 와서 이제 술만 취하면 오셔서 이제 저를 강제로 끌고 가시고 뭐 이렇게 뭐 내려오다 이렇게 모션으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걸려 있는 소화기에 부딪혀서 이제 얼굴이 붓고 어머,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대표회에서 아 이분은 안 된다 이런 분은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직원이 저희 격리 직원하고 저하고 사무실에서는 둘이만 근무를 네, 하거든요. 네. 기사님들은 다른 데 이제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데 여자들 둘만 있는데 와서 맨날 그렇게 이제 막 위협을 하고 하니까 경찰의 도움을 좀 받아라. 그래서 네. 112 한 3번 부르고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정말 보람 느낄 정도로 그쵸, 좋은 그쵸. 입주민도 분명히 네, 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관리비도 미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전화를 관리 업무니까요. 네, 이제 네, 전화를 네. 드려서 뭐 몇 개월 이상이 미납이 네. 되면 조치를 취하는 게 있고 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하루는 눈이 많이 온 날 제가 이제 나가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눈을 좀 치우려고 빗자루를 들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쫓아오셔서 뭐 내가 이런 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빗자루 얼른 뺏어 가셔가지고 막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인가 이제 제가 관리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한테 저희가 계속 전화를 드렸던 분이더라고요. 관리비 미납에 관해서. 이제 그분 남편분이 이제 이렇게 중풍으로 이렇게 집에 누워 계셨거든요.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실 때는 그 뒤부터 뭐 관리비가 얼마가 밀리든 계속 관리비부터 끊어주시고 최소 생활비를 남겨놓고 관리비부터 끊어주시고 이제 관리실에도 얼굴을 비치세요. 그전에는 아예 전화도 잘 안 받고 막 이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관리비도 잘 내주시고 또 제가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 같은 데서 이제 도울 일이 생길 때 여성에서도 불의토끼 같은 행사를 할 때 저한테 잉여분이 남으면 꼭 언제나 제일 먼저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죠. 네, 저희 정말 오늘 생생한 이야기 많이 네.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이 주택관리사 직업 어떤 식으로 발전해가면 좋을까요? 주택관리사 취업을 위한 관문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뭐 위탁관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취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해당 직업이 이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관리 단지가 많이 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아파트도 자치관리고 또 앞으로는 그 관리비에도 뭐 부가세 네, 뭐 네. 요즘에 문제가 이제 많이 맞아요. 대두되고 있고 해서 그 이제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리비 그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들을 이제 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뭐 적절한 관리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소규모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자격도 같이 이렇게 직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그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들도 네. 관리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저희가 3일 동안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두 분께서 총평해 주시죠. 어찌 보면 예전에부터 항상 있었던 유망 직업 네, 네. 중에 하나가 주택관리사였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이제 그 빛을 이제 보게 되면서 지금은 유망에서 인기 직업으로 네, 이제 바뀌었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여성 준장년분들이 도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평생 직업으로서의 자기의 멋을 또 자기의 사회적 지위 또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꼭 주택관리사 이번에 도전하셔서 멋진 희망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도 총평해 주시죠. 네. 그, 우리 소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실 때 이 매력에 대해서 남녀 임금 차별이 별로 없다는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남녀 임금 이 차별이 엄청 심하거든요. OECD 국가 중에 거의 뭐 넘버 1, 2 이렇게 저희가 찾아오고 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또 이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있고 이런 회계나 이런 좀 자신이 있다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열심히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중장년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한 뭐 2015년 11월 정도 그 이제 그 뭐 나온 결과를 보면 59.9%가 아파트라고 하고
공동주택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를 다 포함하면 한 74.5%에 네,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아파트에 주로 공급을 위주로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관리를 위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관리라는 거는 주택관리사 직업입니다. 이제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는 네. 지어질 거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관리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중장년 여성들이 이제 살림하듯이 세심하고 또 꼼꼼하게 살림 잘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 아파트 관리사 하면서도 큰 살림살이라고 그럼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자질들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도전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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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는 서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군인이라면 우리 주거지를 지키는 건 또 주택관리사들의 역할이겠죠. 예.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